사법행정위원회 김득중 변사연구관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김득중입니다.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런 지가 지금 한참 됐고 여수사건 관심 가진 지가 한 26, 7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박사님을 여수사건을 했었습니다. 뭐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여수사건을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그냥 한국사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생각으로 여수사건 공부를 했고 최근에 여수사건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제가 공부한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기쁨이 오히려 이제 부담이 되고 더욱더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수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특별법 개정의 방향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 있지만 제가 오늘 발표하는 글이 그 기관의 의견을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수사건을 공부한 제 의견이고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지금 이제 학술 토론회의 제목이 이제 특별법 개정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법 개정은 아닙니다.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개정안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기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정치적인 편향이 있다. 여수사건 진상규명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뉴스에 나왔죠.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기획단원들을 여수사건을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꾸면 여수사건 진상규명이 잘 될 것이냐? 제 결론은 안 됩니다.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건 분명히 잘못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교체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여수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굴러갈 것 같으냐?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아닌 건가? 제가 발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발표 논문 보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제 생각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읽기만 해도 30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수사건 특별법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제주사상 특별법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본땄어요. 본따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뭐 그런 얘기 나왔지만 제주사상 사건과 여수사건은 1948년 4월달과 10월달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고 그래서 내용도 비슷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본따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사상 특별법은 굉장히 일찍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거창 다음에 만들어진 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999년인가 2000년도 이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 사회가 민간인 피해라는 거를 상상을 못했던 시기예요.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뭐 한국전쟁 때 민간인들 많이 죽었다. 이런 거 굉장히 상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 4.3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주 4.3 특별법은 그 당시에 사회인들이 생각했던 수준을 반영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좀 고쳐야 되겠는데 이런 요구가 계속 생겼기 때문에 몇 차례 개정을 했고 지금도 개정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을 하려면 특별법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보고서 작성 기획단 그 구성원을 바꾼다고 해서 여순 사건 진상규명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 일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순 사건 진상규명 성과가 지금 몇 %인지 아십니까? 유족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10%도 안 되잖아요. 그죠? 10%가 안 됩니다. 지금 접수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야, 여순사건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게으른가? 태만한가? 아니면 능력이 없나? 뭐 전문 연구자들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좀 사람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밖에 되지 않은 거는 여순사건위원회가 일을 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예산도 없습니다. 전문 인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거의 다 행정인력입니다. 행정인력이라는 거는 뽑은 사람들도 있고 다른 데에서 파견된 뭐 국방부나 경찰이나 이런 행정조직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전문 연구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조직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야 너희들 왜 10%밖에 지금 진상규명을 못했어?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이상한 지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예산도 주고 사람을 준 다음에 인력을 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일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조직이잖아요. 국가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잘 만들 수 있는 건 특별법인데요. 이 특별법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10여 년에 걸친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이제 폐기되는 과정을 지켜왔고, 서정설 위원이 이 특별법을 통과시켰을 때, 그나마 다행이다. 정말 이게 몇 년 만의 일이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특별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특별법이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1조가 목적입니다. 특별법의 목적. 제2조가 여순사건이라는 게 어떤 사건인가라는 걸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뭐 여순사건 특별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특별법들, 그러니까 제주 4.3 특별법이나 지체화해위원회법, 광주 5.18 특별법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른바 과거사 관련법에 다 해당되는 건데 제가 가장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이 법에서 희생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의 과거사 관련 사건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면 국가가 가해자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뭐 광주도 그렇고 뭐 제주도 그렇죠. 대부분 국가에 속한 조직 기관들, 그러니까 물리력을 갖고 있는 폭력적인 도구를 갖고 있는 군대, 경찰
뭐 이런 조직이 가해자로 나타납니다. 가해자는 사실 제가 약간 순화한 표현이 있고 사람을 죽였을 때 이게 살인자입니다. 다만 국가가 죽였으니까 그걸 가해자라고 표현하는 거지 일반 사인 간에 A와 B라는 사람이 만나서 A가 B를 죽이면 그건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국가폭력을 사용해서 가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것 같이 피해자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거사 진상 관련 법에는 피해자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희생자라고 표현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희생이라는 거는 약간 종교적 이야기이지만 무엇을 위한 희생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도대체 뭘 위해 희생했는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인가? 그걸 죽음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봉사했나? 저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봐요. 이게 죽은 겁니다. 그거를 왜 대한민국의 건설 과정에서의 그 어쩔 수 없었던 희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여순 사건이 저는 특히 심한데요. 여순 사건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정의, 제2조를 보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알겠어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왜 세금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진상조사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모호하게 써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발표문에요. 각 조문의 내용들을 좀 부록으로 딸려서 해놨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그게 날아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참고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래도 그 어떤 내용인지는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36페이지 보면 제2조가 여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순 사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여순 사건의 제2조를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순 사건이 위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는 여순 사건이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 조사할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법률에 여순 사건이 무엇인가라는 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37페이지 상단 보시면 여수 순천 지역 전라남도 전북 경상남도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 무력 충돌 대단히 모호하게 표현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관계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국가폭력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혼란이고 그냥 무력 충돌입니다. 무력 충돌이라는 거는 A와 B라는 상대가 있어야 무력 충돌이거든요. 그럼 누구하고 도대체 무력을 충돌한 거냐? 여기서 일반 시민들은 도대체 뭐냐? 혼란? 혼란은 도대체 왜 생겼는가? 혼란이 생겼다면 이게 누구에 의한 혼란이었던가? 이런 규정이 다 빠져 있어요. 5.18 특별법 보시면 이건 이제 여순 사건과 비교가 되죠. 여순 사건 특별법과 5.18 광주 5.18 특별법을 보시면 그 가해자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군경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네. 군인에 의한 희생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순 사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일을 할 때 여순 사건 진상규명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건가 할 때 혼란, 무력 충돌, 진압 과정 이런 모호한 상태로 일을 할 수는 없다. 지금 최근에 제주 4.3 같은 경우에도 제주 4.3 사건의 정의 부분을 둘러싼 지금 오늘 벌어지는 이런 것 같이 똑같은 학술 토론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도 제주 4.3 사건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제시한 여러 가지 이제 개정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개정 내용에 다 찬성합니다. 그리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 민주당 개정안의 그 내용을 만약에 100% 반영하면 여순 사건 진상규명은 앞으로 잘 될 것이냐? 그렇게 하면 제가 박수만 치고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근데 박수만 치면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민주당 개정안이 100% 반영된다 하더라도 여순 사건 진상규명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제1기 진화에서도 못하고 아마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려면 제2기, 제3기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원님과 여러분들이 여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저한테 여순 사건은 그렇게 만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2년, 3년 진상규명을 해가지고 피해자 명예회복 다 시켜주고 진상규명 보고서가 나올 만치 만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여순 사건은 한국 현대사를 바꾼 사건이기도 할 거니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한국 사회를 만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앞에 1절, 2절에서 여순 사건이라는 게 뭐고 그게 한국 현대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 얘기하다 보면 제 시간 다 잡아먹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리는데 저에게는 여순 사건이 그렇게 쉽게 처리될 사항이 아닙니다. 제주 4.3 사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거의 20년 됐잖아요. 20년 넘지 않았어요. 여순 사건은 2년에 끝내겠다고 하는 이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여순 사건이 그렇게 간단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순 사건은 제1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기, 3기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순 사건 공부한 다음에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사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공부만 거의 20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여순 사건 특별법의 결정적인 미스가 뭐냐면 제주 4.3 특별법을 모델로 삼아서 한 거는 좋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의 인식 수준이 매우 발전했습니다. 경제 성장만 한 게 아니고 인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인식이 지난 20년 동안 매우 발전했어요. 그러면 제주 4.3 특별법이 1999년인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24년이 지난 이때 24년, 25년이 지난 이때 한국 사회는 벌써 바뀌어도 몇 번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특별법을 만들려면 지금의 우리의 인식 수준을 반영하는 법령을 만들어야죠.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진상규명의 수준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는 특별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주 4.3 특별법의 기본적인 구조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제주 4.3이 20년 동안 했던 시행착오를 여순 사건은 그대로 반복해야 됩니다.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제가 확신합니다. 그대로 밟을 겁니다. 계속 개정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은 개정안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개정안이 이렇게 한 번 되잖아요. 2차, 3차, 4차, 10차까지 갑니다. 그리고 계속 해야 돼요. 왜? 기본적인 골격이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직이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있고 전라도청에서 신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좀 지적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여순사건이 두 개입니까? 피해자 진상규명과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게 두 개입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과거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 사회가 어떤 모델을 찾고 있지 못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팡질팡할 때 만들어진 법이 제4사법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수정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는 여수사건 특별법은 뭘 참고를 해야 되냐면 제주4.3 특별법뿐만 아니라 5.18 특별법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법 더 정교하고 인식 수준이 훨씬 높은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법들이 있어요. 그런 걸 사실 참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따왔어야 되는 거예요. 조사 방법이나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실화해위원회법을 갖고 와야 되고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5.18은 그럼 5.18 광주 5.18은 이걸 어떻게 규정했지? 그런 부분을 따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 보지 않고 예전에 25년 전에 법을 따와버리니까 이제 고생길이 열린 겁니다. 그냥 고생길이에요. 계속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거다.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조직 구성에서도 아까 제가 중앙위원회와 중앙의 명예행복위원회와 지방의 신문위원회의 분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조직은 자료 공유도 하지 않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자료를 어떤 국가기관에서 수집하잖아요. 전라도 신문위원회에 자료 주지 않습니다. 뭘 수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달라고 그래요. 각기 부르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중앙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당연직이 거의 반입니다. 당연직이라는 건 뭐냐면 겸임을 한다는 거예요.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자기 본연의 일을 하면서 여순사건위원회에 와서 회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순사건을 그렇게 가볍게 보는 거죠. 본업하다가 잠시 회의에 와가지고 잠깐 서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중앙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문위원회도 똑같습니다. 저는 여순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는요, 그 사건을 전담해야 됩니다.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주고 열심히 일해가고 취직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직은요, 자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할 일이 좀 많습니까? 국무총리는 더 많죠. 그 일 하면서 가끔가다 회의 개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총 9번 회의 개최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 그 중에 6번이 서면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걸 만난 거 3번이에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직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야 되는가? 그냥 열심히 일해야 보고서 작성 기획단 사람 바꿔라 이런 걸로 지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빨리 끝나라고 하니까 끝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러니까 부분적인 개정이 필요한 건 분명한 건데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법은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법이다. 안 그러면 유족분들 고생하시고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고생하십니다. 제가 예언자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 특히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이 그 길을 걸어왔다. 그건 들여다보시면 아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길은 누구의 눈에도 다 보이는 길이야.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 받아보십시오. 저기 선생님 질문 나중에 같이 함께 할 때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석준 교수님께서 굉장히 변호사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조직 이원화가 말이 되느냐. 그래서 예견해 보면 결국은 제주 4.3을 따라서 2차, 3차, 4차 계속되는 특별법 개정에 대한 요구들이 이루어질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면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어느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 개정은 필요하시다. 이런 말씀을 또 같이 좀 해주셨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지난하게 고민해 오셨던 분들과의 소통과 토론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끝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네, 그럼 잘 들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또 두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발언기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입니다. 먼저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5분 되면 바로 이렇게 마이크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규정 전국 유족연합회 회장님, 구례 유족회 회장님이시죠. 이규정 회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제 이 맹패가 붙은 것을 봤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아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고 우리 유족들의 입장에서 꼭 바라는 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민주당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 전라도민은 민주당 의원님들에게도 고맙기도 하지만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용해인 의원이 우리 여순특별법에 대한 여순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셔서 마음속으로 깊이 감동받은 바가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들의 바람은 아까 우리 임송건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결정 동기서를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 결정 동기서를 받지 못한 유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또 관양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70대 후반입니다. 80대, 90대 되는 유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구례의 경우에 작년에 1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결정을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인지 하는 느낌마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빨리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구례 사람들이 한 170명 정도 제가 잘 알고 있는 것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5, 6월 달에 말씀을 하시기는 이것은 심사를 다시 여순 사건법에 의해서 심사를 안 해도 과거사 진실법이 있으니까 그냥 통과를 시켜주겠다 하는 그런 확답은 아니었지만 약속을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9월 달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도 그것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아마 여러분들도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만 지난번에 전라남 도의회에서 유족으로 확정을 되면은 월 10만원씩 생활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전라남 도의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불의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33명 정도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좀 더 많게는 결정동의서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은, 왜냐하면 불의에 살지 않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불의군에 살아야 되고 6개월 동안 살고 주민등록에 불의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통지서가 있으면 정말 80대 90대 노인들이 그 10만 원이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간다면은 생활지원금은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농촌에 살고 계시는 내세 많은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일을 매듭을 지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보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네, 1분 30초 남았습니다. 네, 저렇게 그만 들려. 지금 다 하셨어요? 아이고. 제 뜻을 알아주셨으면은 가급적인 거 줄이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 네, 빨리 끝내주시기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장수 여수유족회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여수 사건에 대한 우리 유족들의 바람, 국민들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수 사건 특별법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겨우 2021년 6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심의 의결된 숫자가 1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 접수는 7,465건에 우리가 예컨대 전라남도에서 공식 발표는 1949년도 발표 자료가 11,131명입니다. 그러면 55년 4월 1일까지 예수 사건이라고 한다면 거의 27,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사건의 기간은 무기한을 해달라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직도 멀고 먼 것이 예수 사건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의해서 진상규명 피해 신고 제기 및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을 연장하고 또 이것을 무기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갖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유족들이 너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1948년도 일어난 사건이라 지금 현재 거의 유족 중 막둥이가 8순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돌아가시기 전에 배보상 근거조항을 마련해 주라. 이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 및 의료지원금도 희생자에 한해서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희생자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우리 유족 1세대도 거의 80이 평균 연령 8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 및 유족을 꼭 집어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생활 및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 그 조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수사건위원회의 피해자에 대한 직권 희생자 결정을 적극 촉구한다 그랬는데 직권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여수사건이 지금 현재 거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불에 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이 세대들은 다 또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습니다. 많은 수는 물자는 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갖고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또 여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 육군 군정화, 사실 군정화, 미 육군 군정화 아닙니까? 그때 거의 데일리로 매일매일 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빨리 한국 갖고 와서 국가에서 직권으로 피해 조사를 해달라. 이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유해 발굴 및 봉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족들은 거의 부모님들 행방불명되어 있습니다. 그래 실체도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겨우 올 7월 25일 날 어디 봉안식을 26구인가 그 봉안식을 하는데 우리 유족들마저 바라는 것이 그 봉안식인데 유족들마저 몰랐습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지금 여순사를 은폐 축소시키라는 의도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꼭 유해 발굴을 갖다 우리 유족들의 원하는 유해 발굴을 해서 봉안해서 그게 수란자를 따르고 싶은 것이 유족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유해 발굴을 하는데 저렇게 소홀히 됐던 그 지역을 얼마나 한 것이 아니라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집중 유해 발굴 조사를 임해라.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사건 발생일 10월 19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국 근위 현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마지막 남은 여수사건 하나입니다. 이것을 국가 기념일로 추념해서 우리 순간 부모님들 목숨을 그래도 명예를 찾아준다면 매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해서 국가가 찾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 편찬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교육위원회에 계시면서 집어냈습니다만 여순 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었습니다. 이것을 14년대의 반란의 동조세력 첫째자로 한다면 이건 우리를 두 번 죽인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이규정 회장님이 덜 쓰신 것까지 잘 하려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좋은 내용을 앞쪽으로 서장수 회장님이 무기한으로 해야 한다. 어디 기한이 있냐? 그다음 배보상 근거 조항에 유족을 넣어라. 생활지원금 유족 넣어라. 배보상 근거 만들어라. 그다음에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게 해라. 미군정 자료 갖다가 해라. 또 유해 발굴 및 봉안 작업해야 되고 10월 19일 국가 추념일을 지정해야 된다. 역사교과서 제대로 반란 같은 용어 삭제하고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핵심적인 걸 아주 짧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장훈 서울유족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훈입니다. 제가 특별법을 만들 때부터 국회에 출입하면서 느낀 점이 4.3이라든지 여순 5.18 46년에 대구 10월 1일 대구 민중항쟁 사건 그 중에 대구 민중항쟁 4.3 여순을 3대 민중항쟁 사건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의 비극은 아까 우리 김덕정 선생이 이야기한 대로 국가폭력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국가가 자기 국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입니다. 특히 여순 사건은 제주 4.3 파병을 거부한 14연대가 동족 상쟁 거부, 절대 거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 철수 2개를 내걸고 항명을 했습니다. 이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죠. 어떻게 해서 군대가 동족을 살상을 해야 됩니까?
민중들이 그때는 인민이란 말을 썼어요. 인민들이 전부 찬동을 하고 자주적으로 자치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결성해서 여수에는 8일간에 걸친 공동체가 형성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당시 5만의 국군 중에 10분의 1인 11개 대대 5,000명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첫째, 불법을 국가가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백성을 죽였어요. 두 번째, 무법이에요. 법이 없어.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였어요. 세 번째, 법률을 위반하고 죽였어요. 그 특별적인 예가 25일 10월 22일 날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김대길 사령관 이름으로 그 계엄령은 법률에 의해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엄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이 없는데 계엄령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재판에 거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직계를 처분이라는 수단으로서 자기들 백성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습니다. 25일날 이승만 정권은 가기에서 자기들이 가기에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그러면 강요회 장관회의를 거쳐야 돼요. 그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20일 날 했기 때문에 3일 후에 이것도 법률인 거예요. 3일 후에 25일 날 가게를 소집해서 사후 승인을 하는 정도의 구치선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상권 분립사 행정부의 제형 법치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형 법정주의를 위반한 국가 자체가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형 법정주의를 위반하면서 우리들의 부모 형제를 무차별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건이냐 항쟁이냐 하는 역사적인 개념이 뚜렷이 나와야 돼. 그런데 전부 사건이에요. 왜 사건으로서 떠물리고 있느냐? 국가가 저지른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사건을 낸 거예요. 역사에서는 사건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엉터리. 그렇기 때문에 제 목조 1조와 2조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100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시죠. 잠깐만 네. 중요한 거 잠깐 좀 시켜주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것을 개정하면서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국회 이러한 순방국적 속에 우리는 다 들어갑니다. 이걸 할 때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 국가 행정부에서 독립된 완전 사법권과 전수조사권과 직권조사권을 발휘해서 완전 무결하게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이 그거는 정부가 손을 댈 수 없는 불가역적인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완전 언정 중립 전문가 집단들이 조사를 하고 수사업체 해서 이 역사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규명하고 해결을 회복해서 그래서 이제 구체에 떠들고 있는 영혼들을 전부 잠재우고 우리가 죽어서 갔을 때도 너희들이 가는 것 같다. 구체적 명심하세요. 이런 원초적인 근본적인
진실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역사적인 가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정은 서울유족회장님, 국가폭력에 의한 불법살인이다. 불법살인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것은 반란이 아니다. 그건 봉기이고 항쟁이다. 이런 열변을 토해주셨고, 또 독립기관이 이 일을 맡아서 권력의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너무 또 열변을 토해주셔가지고 시간을 많이 여겼는데도 박수도 많이 나오겠습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대변해 주니까 좋죠. 네, 그 다음에 이영룡 우리 유족기획단 지금 단원님이십니까? 이영룡 단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2시간 반 동안 비슷한 얘기 들으시기가 힘드시죠? 새로운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역사 공부 우리는 다 하고 왔다고 생각하고 현재 진행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여순위원회 기획단에 있는 유족 단원으로서 또 유족회 대변인으로서 여러 곳을 출입하면서 현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비불명 뭡니까? 불비불명 모르세요? 확실히 얘기를 하시오. 문자 쓰지 말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5분 안에 정확히 끝냅니다. 4분 45초예요. 새가 날지도 않고 새가 울지도 않습니다. 그게 불비불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족이라고 오셨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정부입니다. 정부를 상대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걸 밝혀달라고 한 지가 76년이 지났습니다.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네가 해야 돼요. 근데 왜 불명하시는 겁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어떤 큰 꿈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불명이라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용히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그 뜻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몇 년 기다렸습니까? 횟수로 3년이에요. 앞서 발치자들 얘기 들으셨죠? 누가 제일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뒤에 숨어요. 내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100점 만점을 놓고 제일 잘못한 사람 한 1등을 뽑으면 누군지 아십니까? 거기는 기대도 안 합니다. 누가 1등이에요? 제일 잘못한 사람. 아니, 아까 이성우 선생님 잘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요. 제일 잘못한 사람 누구요? 예? 전남 도지사에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누구요? 여러분들이 불명하지 말고 전남 도지사를 얘기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박수 치세요. 두 번째가 누굽니까? 두 번째가 총리가 위원장 아닙니까? 총리가 제가 볼 때는 한 35% 제가 있어요. 도지사가 한 50% 제가 있고요. 나머지 15% 누구한테 있겠어요? 빨리 말씀해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말씀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제는 잘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여기 계신 세 분 국회의원 빼고 297명의 국회의원들이 잘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자, 시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매우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들의 전략 전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명하시는 동안 그들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기 회장님, 앞서 많은 회장님 말씀하셨죠? 뭘 기다려요? 시간을 기다려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지금처럼 불명하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철은 위원장님께서 3년이라는 시간을 제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대를 교체하지만 3년 동안 너무 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불비불명하지 마시고 자제분들한테 말씀하시고 손자분들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손자입니다. 손자. 우리 희생자의 손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것이 아니고 아들과 손자를 내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앞서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김문수 의원님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다 가셨는데 끝까지 앉아 계신 권양희 의원님, 정계 의원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용해 의원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뭉뚱그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찍어야 되고 잘했다. 누가 잘했는지를 찍어야지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다. 다 잘못했다. 다 잘했다. 이거는 절대 분별력이 없어요. 예. 진상규명위원이죠. 왜? 기획당 보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오. 왜 달라지라고 지금 만들고 있는가? 왜 그랬겠습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여기 와서 설명해. 그거는 그럼 당신 위원이가 있는데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지. 왜 반란으로 만드냐고. 네, 자 말씀 잠깐 30초 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란으로 만든 건 저 아니고요. 저한테 당신들 위원이잖아요. 자, 토론. 이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반란 이게 아니고 어떤 말을 언제 해야 될지를 분별하시라고요. 네, 거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를 요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성질은 윤석열 정부의 냅시다. 애껴놨다가 우리끼리 다룰적이면 지금 거기다 성질내기도 우리가 힘들게 죽겠어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서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자, 어쨌든 이용영 우리 기획단원님 불비불명 그러니까 또 찬반하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덮어주지 말자는 얘기고 예, 그러나 이제 우리끼리 잘 진실 팩트를 잘 찾아가지고 또 누가 잘못한 부분도 어디서 잘못했는지 사실은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게 우리끼리 싸워버리면 도루묵대요. 그러니까 그걸 차분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진짜 잘못한 것을 정확히 찾아서 모두 힘을 합쳐서 그분한테 얘기해야 이게 뭐. 근데 잘못한 것까지 찾았는데 우리끼리 싸워버리면 맨날 얘기해봐야 너희들 부지런히 싸워라. 나는 안 한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고 아무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종길 우리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소장님, 정부 여수사건위원회 전남실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정길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법을 만드는 그 국회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여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법률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쭉 그동안에 이렇게 지켜보셨던 것처럼 법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지금 법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자리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김덕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법률을 만드는 부분에서 특히 여수 사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정의가 그 모호하다 보니까 여순 사건을 이렇게 판정하는 판정의 법률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가래침을 뱉으면은 경범죄를 받고 사람을 때리면은 상해죄를 주고 하는 그렇게 법률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등급에 맞게 수위에 맞게 이렇게 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순 사건도 나름대로 이제 아까 뭐 기각 얘기도 좀 나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실무위원들이 기각을 했다고 한동안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들이 좀 돌았습니다. 기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서 하냐 그러면은 여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진실화해위원회로 보내는 것도 기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각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각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여순 사건이 아니다 해가지고 진실화해위원회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그러면은 한국전쟁이 났을 때 인민군인 치하에 보통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인민군 들어와가지고 9월 28일 수복돼가지고 나갑니다. 가고 나면은 이제 다시 국군이 전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인민군 치하에서 그 인민군들을 도왔다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처형을 시켰어요. 전남에서 그렇게 죽은 인원이 한 8만 됩니다. 8만 명. 여순 사건도 많은데 전남도 엄청나게 많죠. 제가 그걸 직접 조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잘 압니다. 지금 드러난 인원만 그래요. 그러면은 여순 사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사람들은 이게 여순 사건에 해당하는 건지 한국 전쟁에 해당하는 건지가 모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고서를 어떻게 써놨냐 그러면은 집에 조사관들이 오니까 우리 여기 계신 유족들이나 증인들이 아니면 옆에 있는 증언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썼냐 그러면 이렇게 썼어요. 51년 1월 달에 우리 집에서 나가서 행방불명 돼가지고 그 뒤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분은 한국전쟁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여순사건으로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기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분들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순 사건 시절부터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 그나마 인민군들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나서 좀 살겠다 그래가지고 숨통 트였다 그러면서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 앞전에 여순 사건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써주면은 그나마 여순 사건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순 사건이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법률로 좀 정해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누가 하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여순사건 중앙위원회에 우리 이영용 의원이 있는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서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만들어져서 여순사건의 판정 기준이 이미 세워졌어야 돼요. 근데 여순사건 법에는 지금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이 모두 지금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개정안에는 반드시 그런 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좀 더 디테일한 정의와 기준을 갖다가 만드는 가장 큰 정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서장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권조사에서 드러나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그 유족들은 전부 다 희생자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도 지금 직권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자세한 부분에 이렇게 법률이 정해지지 않았다. 제가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세심하게 들여다봐 말씀드릴 게 한 2, 30가지 되는데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이것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현준 사장님. 네, 결국은 법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 아까 우리 발제자 선생님께서도 정의 부분을 가르쳐 주셨죠. 저도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중요한 것들을 저희 국회의원들이 정확히 알고 있고, 우리 여기 있는 3명만 알아갖고도 안 되고 300명이 다 알아야 이게 이제 통각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좋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직권조사라든가 아까 6.25 때문인지 여순사건 때문인지도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좀 더 필요한데 너무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 이거 국회의원들이 잘 명확히 좀 법을 잘 다시 개정해라. 뭐 이런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토론자 마지막입니다. 김인덕 청와대 우리 교수님, 전 정부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소위원장님이십니다. 김인덕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전 실무위원회 소위원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8월 말로 제가 그냥 너무 버거워서 하다가 1월 24일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일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일을 시켜주셔서 시작을 했다가 여하튼 퇴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에